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무려 3.9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제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오늘은 3152포인트로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시장을 올리고 어제는 기관들이 매수해서 시장을 올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의 1조 6,5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자, 시장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장중에 316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결국 315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저기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 코스피 움직임과 이 최근 작년 한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장이 급등한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 역사상 이렇게 큰 폭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올랐죠. 또 급하게 오른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쏘아버리듯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부동산만 오르는구나 이랬는데 최근에 이 주식 시장마저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 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거 월급 받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버는 거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택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패닉 바잉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연끌해 가지고 저기 부동산을 사야 되냐, 주식도 사야 되냐, 막 이렇게 사야 되냐 이야기, 패닉 바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뭐 지금 들어와도 전혀 늦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은 사실상 뭐 투자를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로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린이와 다름없는 유치원생 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사서 돈 번다 하니까 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가 들어오는 그런 이 투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이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눈치챘다면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은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알았긴가요? 이 장중에 한번 글 하나 올려드렸죠. 똑바로 살아라 시떡큰 보여드렸는데 이분과 이분께서 아주 열연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주식을 좀 아시는 분 역할을 해줬는데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말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얕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 거품이 빵 터지듯이 막 패닉, 지금은 바잉이지만 패닉 셀러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금 보전 받는 그 예금에 익숙해 있다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하루에 10% 뭐 5% 이렇게 벌 때는 참 기분이 좋겠지만 원금이 한 5% 4% 뭐 10% 이렇게 까먹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보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던져 부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신용자금 땡겨가지고 빚으로 막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는 한번 이런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중에 유통되는 이 자금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52조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봅시다. 정시대기자금, 정시자금 동향을 좀 보면은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68조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3,152조가 있는데 물론 그 돈이 다 들어올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앞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만한 돈이 상당히 많겠죠.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건 아니지만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버티다가 나중에 정말로 어르신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거품이 엄청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시장에서는 신용잔고 늘어나는 거 보고 물론 B2도 있지만 주식시장 다 빚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요 정도고 그동안 작년에 들어온 돈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면은 실제 자기 돈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식 관련 프로들 보면은 PD들이 이 주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카페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 장기 투자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PD들이 어떻게 이 주식 투자를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시트콤을 만들더라도 아니면 TV 같은 걸 보더라도 아니면 무슨 시사 탐사 프로그램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주식 투자 자체를 이게 사고 파는 이거 뭐 단기간에 사고 팔고 이거를 투자라 보면서 이 중에서 실패한 사례 몇 개 꺼내 가지고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자들이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걔들이 자체가 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그러니까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식 투자 못합니다. 자기가 주식 투자 못하는데 이제 주식 투자 관련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막 낼 때가 있죠. 하여튼 이 주식 투자의 정석은 뭐 우리가 하듯이 주식을 사서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이게 정석인데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들 그리고 심지어 뭐 TV나 막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련 법안을 정비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린이들, 주식 초보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거품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거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본 주식시장 예를 들자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다가 꺼질 때는 시원하게 꺼집니다. 주식시장도 시원하게 이렇게 꺼질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 뭐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래서 집 있는 사람 못 팝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도 시원하게 한번 떨어질 거고 또 주식도 시원하게 한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주식 비중, 현금 비중 50% 요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빚 있는 사람들은 빚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 거품이 꺼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다가요. 이렇게 제로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동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동결, 미국도 동결, 이런 동결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그 은행이나 정부에서 굳이 금리를 건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통화채 같은 거 발행을 해서 이렇게 그 시중의 돈을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직업 준비율 같은 거를 조절해서 뭐 시중의 돈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 같은 거 또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튼 금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시기가 거품이 발생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거품이다. 지금 끝난 건 알겠지만 거품이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월봉 구경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있으면 떨어질 때 아주 아프게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아프다는 것은 그냥 궁디가 아픈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그냥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꺼질 때 그냥 내 돈 가지고 꺼진 사람들이 주식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돈과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괜찮은데 부동산을 가지고 빚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나중에 꺼지게 되면 부동산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빚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로 빚밖에 남지 않겠죠. 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도 좀 해야 돼요. 자, 거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리 한국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봅니다. 저도 뭐 이래 블룸버그 같은 거 연 사용료 3천만원? 개인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본다면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1년에 3천만원씩 뭐 이렇게 기계 사서 투자할 만큼 아직까지 제 자금 규모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추정키로는 저기 펀드 자금일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분명히 펀드 회사에서 글로벌 이래 큰 돈을 움직이는 펀드 회사에서 우리 아시아 쪽 그리고 한국 쪽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판단한 결과 저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관들은 이렇게 다 팔고 있잖아요. 아마 펀드 자금의 이동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종목이 좋아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몇 종목 정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해서 묻지마 투자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일단 좀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야, 오늘 뭐 7만 전자 갈 때가 언제인데 8만 전자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가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오늘 7.2% 올라붙습니다. 세력들이 이래 파는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제가 펀드 자금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삼성전자 좀 괜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쪼렸습니다. 한번 보자. 그 2008년도에 굉장히 쪼렸던 적이 한번 있죠. 이 삼성전자가 2008년도에 그때 반도체에 돌대가리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번 붙어보자 해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 막 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40만원대까지. 지금은 예전으로 치면 4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나? 50배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450만 정도 되겠네요. 그때 한 40만원 정도 떨어져서 2008년도에 그때 독일이고 이제 회사가 반도체 회사들 일본도 뭐 독일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성자 독식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혼자 나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들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돈 좀 아끼고 싶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기술자들 많이 끌어가고 엄청나게 해서 한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굴기라 해서 우리 반도체 작업률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70% 목표로 달렸어요. 최근에 보면 한 19.5%, 20%가 아직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인 중국이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쪼렸습니다. 쪼렸는데 이 뜬금없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저 멀리서 중국을 엄청 갈구기 시작했어요. 엄청 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 쓰지 마라. 우리는 쓰거든요. 우리는 미국 기술 쓰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쓰지 마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갈구다 보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삼성전자를 위협하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게 어렵답니다. 뭐 부도 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재무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채무를 갚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이거 오늘입니다. SMIC가 미국 장외거래에서도 퇴출돼 보십니다. 그래서 좀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이 삼성전자가 날아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엄청나게 날았어요. 또 그리고 뭐 배당을 얼마나 줄란가 모르겠지만 상속세 관련해서 또 배당도 많이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여튼 삼성전자 오늘은 지금 최근 매매한 건 배당과 상관없어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대차 오늘 난리 났었어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가 이 현대차 보면은 지난 8월 달부터 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차 이 그룹은 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참 불운의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은 애플하고 같이 전기차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나 날라붙어요. 물론 현대차에서는 협의는 진행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거 올랐어요. 저런 내부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저처럼 수급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 뭐 이렇게 뭐 공시나 나온 거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부 정보를 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부 정보를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정말로 노골적으로 하다가 잡히지 웬만하면 좀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그 조세회피 지역에서 스마트머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내부 정보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좀 급등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 내부 정보를 좀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제 추정이에요. 절대 정해진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같이 날아 올라 부십니다. 현대차 그룹 진짜 좋았습니다. 더불어 뭐 이런 한원 시스템은 괜찮았어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 괜찮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식시장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아프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 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이렇게 9종목이 있습니다. 이 9종목 잠시 살펴보면은 이 9종목 중에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LG그룹도 한 며칠 전에 좀 날랐잖아요. 이거는 참모들이 매수했다고 지금 분할 매도 중입니다.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네이버인데 참모들이 계속 분할 매도 중이에요.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인데 그냥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야지 신규 매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종목들 어린이들은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매수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요건 빼고 그 나머지 종목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건 주말에 좀 살펴보고 다음 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패닉 바잉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시중 유동자금 살펴보면 아직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수요 억제해주는 덕분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거품이 생기겠죠? 거품이 생기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직은 정리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비중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됩니다. 주식 50, 현금 50, 요 비중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패닉 바잉하는 어린이들은 쟤들은 투자를 몰라요. 그냥 남이 돈 버니까 배 아파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이 돈 버니까 배 아파서 들어올 돈이 아직 새삐릿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시장이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한 5% 10%만 빠져도 눈에 불똥이 튈 사람들입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이웃에 지금부터라도 주식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물어올 겁니다. 네 주식으로 돈 좀 벌었을 건데 나 이 주식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벌 때는 헤헤헤 그러다가 오다가 이 끝장면 있죠. 이 사람이 이 끝장면은 이래 갑니다. 형님 때문에 뭐 돈 잃었다고 인생을 빼앗다고 형님은 원망은 안 한댔어요. 그런데 술 먹고 가가지고 이 집에서 술주정을 하고 난리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찮았으면은 야야야 그거에서 300만원 그거 내가 샀다 생각할게 그냥 가라고 던져줘 버렸어요. 얼마나 그 300만원 던져줄 때는 얼마나 귀찮아서 던져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를 때는 그래도 떨어지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저래 질질 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위에 주식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거 잘 나간다 하더라 그 추측이라도 절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